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부동산 공법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공부하신 내용들 간단하게 좀 확인하시고요. 오늘 이제 도시 군 관리 계획의 구체적 내용,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 또는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디테일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확인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기본 틀부터 가셔야 되죠. 자,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의 건축 같은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때 개발 행위를 규제하는 거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봤었고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고 또 간접적으로 높이를 규제했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전, 높이전을 다뤘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늘이 열리고요. 토지가 있으면 항상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갖게 될 것이고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 용도 지역은요 중복하여 지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 절차는요 도시군 관리계획 2반에서 결정 고시하는 절차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 나중에 지역명령 고시가 있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전, 높이자는 규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바꿔주는 방법, 이 건폐율 용적률을 바꿔주는 방법은 다시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2반에서 결정해서 용도 지역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바꿔주는 것, 요게 하나의 틀이 되게 될 것이고, 자, 그 외에도 이 토지에 용도적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바꿔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도 지구를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용도 지구요 도시군 관리계획 일정이죠. 따라서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2반에서 결정하는 과정 거쳐야 될 것이고요. 용도 지구 지정이 있게 되면은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때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지구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게 되면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기타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계획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2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용도 지역과 구역, 용도 지역과 기반시설, 용도 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충돌을 하게 되면 역시 이런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에 관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용도 지역에 관한 주제 간단하게 쟁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7개의 쟁점 정도가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우선 6개 주제는 주요 포인트를 정리를 하셔야 돼서 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의라고 해서 자,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전, 높이 등을 규제하게 하는 개념이었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는 바로 중복하여 지정을 할 수가 없다 해서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적을 지정하는 것이 기본이었었고요. 이런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기본 절차는요. 도시군 관리계획 2반 결정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 용도적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요. 기초조사부터 시작을 해봐야 돼. 그래서 자, 토지의 특성을 검토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 목적, 자, 총 21가지가 있습니다. 자, 단독 주택 중심의 양원 주거 환경 1종 전용 주거지역이고요. 공동 주택 중심의 양원 주거 환경 2종 전용 주거지역. 이에 비해서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 환경 구성을 목적으로 하고요. 저층하게 되면 1종 일반 주거, 중층하면 2종 일반 주거, 중고층하면 3종 일반 주거에서 일반 주거 3가지로 세분됩니다. 자, 준주거지역, 주거 기능 외에도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 중심 상업지역은요, 가장 번화한 지역, 이런 뉘앙스. 일반 상업지역은요, 환자, 일반적인 상업기능에서 조금 중심 상업적으로 좀 떨어지는 지역, 이런 뉘앙스가 필요합니다. 자, 근린 상업적 재래시장이고요, 유통 상업적 도매시장. 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기초 조사를 했을 때 이런 필요성이 있게 되면 각각의 개별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자, 공업지역 전일춘해서 주로 중화공업 등 하게 되면 전용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은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기능 외에도 자, 주거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자, 녹지는요 자생보에서 제한적 개발 자연녹지고요, 개발 유보 생산 녹지, 보존 녹지는 보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6개를 묶어서 도시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도시적 하게 되면 크게 봤을 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일상돼서 주로 개발 등을 하자는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농림지역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농림업의 진과 산림 보호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 하나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호전하고 보육상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용도적 원래 3대 축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애매한 땅을 가리켜서 관리지역, 그중에서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계획관리, 농림지역에 가까우면 생산관리,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에 가까우면 보호전관리라고 해서 자, 용도지역 우리 도시지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요 바로 보호전 녹지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요. 관리적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호전 관리, 그리고 21개 용도적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목적들이 기초조사를 했을 때 자, 여기에 걸리게 되면 각각의 개별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이 용도 지역을 자, 지정 변경함에 있어서 입안 결정 절차 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적 의제 관련해서 기억할 것이 도시의 의미가 인구와 산업이 현재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이 예상된 적 이렇게 봤었고요. 인구 관련해서 택지 개발지구, 산업 관련해서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이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과거 시험 문제 구성할 때요. 도시적 결정 고시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 다 택지개발지구를 답을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것 고르시오 하면 농공단지 이런 것들을 뽑아냈습니다. 기타 답은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관리적인 농업진흥적이 지정되면 특별히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온다라든가 또 하나가 바다 메꿨을 때 있었죠. 바다를 메꿨습니다. 용도적을 정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매립 목적, 즉 바다를 메꾼 목적하고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적인 의미 똑같을 때는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수험생 입장에서 외워야 할 항목은요. 공유수면 하면 같은 것만 따지자고 그랬어요. 다르거나 비슷하거나 나머지 경우에서는 다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용도적 지정 변경하면서 기본적으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예외적인 항목들 살펴드렸고요. 자, 이렇게 용도적이 지정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효과,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발생합니다. 건폐율요, 주거지기 6개, 5, 6, 6, 7, 상업적 9, 8, 7, 8, 공업적은요, 7, 7, 7이고요. 녹지 이하로 20% 이하인데 계획관리적 40% 이하라고 되어 있었고요. 자, 용적률이라고 해서요. 자, 주거지역부터 6개,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적 1500, 1300, 900, 1100, 공업적은요 300, 350, 400, 녹지는요 100, 180에서 도시적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 자, 관리적 이하로 주로 80%인데 계획관리적 100% 이하라고 해서 이렇게 용도지역 단위로요 용적률 규제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이 정해지게 되면 세 번째 규제 용도 제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축물 종류를 공부하셨어. 이 건축물은 수천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크게 28개 용도군, 9개 시설군 등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별 용도지역에 따라 행정을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상식으로 가야 되는데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 다가구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아파트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전지역 초등기 설치할 수 있었고요. 기타 농림지역에는 초등학교 외에도 발전소, 변전소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결과적으로 묶게 되면 자, 용도지역이 정해지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앞에 같이 맞물려 가야 될 부분이 용도지역은요 중복하여 지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토지의 용도지역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면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개판돼 버리죠. 자, 건폐율이 달라요. 용적률이 달라지고 또 용도 제한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은 결론적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행정을 쭉 분석을 해보고 하니까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요, 보전 녹지로 보고 있고요. 관리적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관리. 그리고 21개 중에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래서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게 되면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또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소위 이제 미지정,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까지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규 진도 기본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 행정 페이지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우선 이렇게 6개 주된 주제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오늘 논의하게 될 용도지구라는 주제, 바로 용도지구도요, 결국은 도시 군 관리객 인력의 한 일종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도지구라고 하는 개념은 따로 있는 것이요. 자, 이미 용도지구를 논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이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 자, 역시 핵심 이거죠.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이라고 해서, 자, 국가지자체에서 어떤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정하고 싶으면요,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그걸 바꿔주고 싶으면 역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원칙인데, 자, 용도 지역 바꾸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좀 빨리 이 규제 일부를 바꿔주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용도지구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할 만한 게 앞에서 우리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제한 이런 규제가 동시에 묶여서 하셨습니다. 용도지구의 경우에는 그 토지에 존재하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 용도만을 바꾼다거나 또 건폐율만 바꾸거나 또는 용적률을 바꾸는 등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부씩을 바꾸는 그런 개념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용도지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은, 그렇긴 하지만은 뭐라고요? 바로 자, 시간들이 좀 빠르게 갈 수가 있다는 뉘앙스가 필요하고요. 용도지구라고 하는 개념 항상 밑에는 뭐가 존재한다? 용도지역이라는 개념. 그래서 용도지역과 지구가 충돌하게 되면 그때는 지구를 우선 적용한다. 이런 틀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용도지구 파트에서는 자, 작년에 출제가 안 됐고 자, 24회 때는 출제가 안 됐고 23회 때 20회 때 연속 출제가 되고 말았는데, 사실은 요걸 이제 좀 나온 경향이 있긴 하지만 용도지구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종류하고 목적 따지는 게 주된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최근 시험에서는 행위 제한까지 문제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부터 가볼까요?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 다른 거 볼 거 없죠? 도시, 군, 관리객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럼 용도지구라는 것도 도시군 관리객의 일종이고요. 도시군 관리객상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제한, 노폐, 최고한도, 최저 한도 등을 다루는 개념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강화 또는 완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의미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은 용도지구라는 것은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 바꿔주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객을 결정하는 지역 이렇게 보겠고요. 따라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기초조사, 공고일람 지방의 의견 청취 거쳐서 입안하고요. 협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고시라고 하는 도시군 관리객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경우 단독 주택 중심의 양원 주거환경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도 기초조사부터 해봐야 됩니다. 해서요, 자, 제일 먼저 기초조사부터 해서 각각의 목적을 따져보려야 되는데, 자, 용도지구 일단은 종류가요, 크게 10개가 있어요. 자, 볼까요? 크게 고, 경, 미, 보, 시, 취, 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방빵 해서 총 이제 10가지 개념의 용도지구가 미리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거 좀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고도지구는요, 높이를 규제하는 개념이에요.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건폐율, 용도지역이 이미 있을 테고요. 그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이런 규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고도지구는 높이만을 따로 규제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경관지구, 경관보호라고 되어 있고요. 미관지구, 미관유지, 보존지구, 보존이라고 하는 키워드. 시설보호지구는 주로 보호라는 용어, 취락지구는
취락 정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개발지능지구는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 용도제한지구.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아까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이 용도제한이 있었는데요. 용도만을 따로 규제하는 개념이 특정 용도제한지구, 화재 위험 예방 방화지구, 방제지구는 제2예방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시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너무 이제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이라고 해서 쭉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꼭 머릿속을 미리 기억을 하실 게, 뭐 그래 봐봤자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도 뭘 하자는 것이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전 혹은 높이전을 하자는 개념이에요. 이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물론 뒤에서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자는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겠지만, 용도지역과는 다르게 용도지구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숫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 범주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도 결국은 도시, 군, 관리객이 일종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전, 그 다음에 높이전을 다루기 위한 개념입니다. 이게 전제가 돼 주셔야겠습니다. 자, 하여튼 용도지구 종류 크게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고경미, 보시취계, 특방방 이렇게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정 용도 제한 방화 방제의 경우에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고경비 보시취계 이렇게 7개는 둘 이상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에 구성되는 게 세분되는 것을 가지고 물어봐야 해서, 자, 고도지구는요,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긴 용어들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자, 최고 고도지구는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고요. 이에 비해서 최저 고도지구는 최저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최저 고도지구. 야, 여기는 조사해보니까 건물을 너무 낮게 짓는 경향이 있어. 최소한 이보다는 높게 지어야 돼. 이게 바로 최저 고도지구인데, 우리 일반 상식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도지구는 두 가지 정반대되는 개념,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교재는 지금 제가 15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도지구 두 개로 구분되는데 정반대 개념이다. 그 다음에 경원지구는요, 자수시라고 해서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 경원지구에서, 자, 공통적인 키워드는요, 경관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절대 이 정의를 다 외우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요, 그냥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를 비교하는 문제, 이런 문제 구성되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금방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항목은 경관지구 자수시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경관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다. 그 다음에 자, 미관지구 중역열에서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미관지구 이렇게 구분하고요. 공통적인 키워드는 미관의 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존지구요, 역중생에서 이름이 비슷해요.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예, 키워드 뭐라고요? 보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시설 보존지구는요, 역시 보존이라고 하는 거. 생태계 보존지구, 보존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중생, 보호와 보존, 특히 보존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 보호지구, 학교 공용, 항만 공용에서 네 가지로 하는데 주로 이제 키워드가 보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해서요. 자, 보존지구의 경우에는 보존이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보호나 보존이나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시는 게 좋겠고요.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취락, 정비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에서 요거 요즘에 한참 취락지구가 출제 포인트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를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자연 취락지구는요, 녹지관리, 농림, 잔해경, 보호전자. 자, 우리가 앞에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공부하실 때 주로 건폐를 얼마 했었나요? 주로 20% 이하, 계획관리적만
40% 이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골 말이에요. 자, 건폐율이 20%다. 그럼 100평 땅을 갖고 있으면 최대 옆으로 20평 뽑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합리적이지 못해요. 이미 이런 국토기획법 이런 규제가 있기 전에 건폐율 60%, 70%로 이미 잘 지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에 자연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규제 완화해서 이 자연 취락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녹지지역입니다. 그럼 건폐율 다 20% 이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토지 위에